형이 무조건. 자, 몇 페이지 할 차례야? 모르죠? 네. 99쪽 할 차례예요? 요거 했었어요? 여기 스톱을 이렇게 해서 그 영상 보면서 나가라는데 그거. 승철 뭐 이런 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이거 87초까지 했습니다. 87쪽까지 했어. 이게 87쪽에 내 기억에 지난 시간에 한 줄 가지고 1시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화면을 조금 확대를. 반응이 이렇게 느리신지. 선생님, 뭐냐? 저희 그냥 불 꺼버리면 안 될까요? 왜? 안 돼. 왜? 왜? 그래서 야, 너는 독서는데 한 편도 안 했더만. 는 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생님? 기록을 하니까 알지, 자식아. 야. 아, 이거 녹화되는데 저 욕하면 안 되겠다. 기야. 이현우 학생 독서력 써서 내세요. 전국에 방송되겠군요. 전국에 선생님, 방송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빙맨 해주세요. 철강은 뭐랑 뭐를 철강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철이랑 강. 그렇죠. 철강 강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그 공부할 대상은 철이라고 했어요? 강이라고 했어요? 아. 강이라고 했어요? 강이 뭐죠? 뭐라고요? 산소 함유량이 주로 이걸 응, 그렇지. 자, 거기서 함유량 얘기할 때 이제 불순물 얘기를 해야 되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네. 불순물 혹시 기억납니까? 5개? 다섯 개나 되니까 찍으면 한 개는 적겠지. 일단 제일 중요한 탄소, 그렇죠. 유소, 수소, 망가니즈, 망가니즈, 아. 린. 이게 대단하네. 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강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을 때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순수한 철은 철광석이라는 돌을 점점 정면해서 점점 걸러내가지고 순수한 철을 뽑아내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을수록 비용이 쌉니까? 불순물이 적을수록 비용이 쌉니까? 많을수록 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분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제품에는 주철을 쓸까요? 강을 쓸까요? 주철을 쓰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배워왔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게 지금 87쪽 하차라고 했구나. 87쪽. 천천히. 철강의 분류를 그래서 순철, 강 이렇게 나누고 요건 뒤에 나오니까 뒤에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플러스해서 평로 제강법, 전로 제강법, 전기로 제강법, 도가니 제강법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야. 근데 이거 재미없어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요만큼만 볼게. 제강법이라고 하면 하는 방법 이런 뜻일 거고, 강을 만드는 방법 이런 거죠. 강을 만드는 방법에 여기 로자가 도가니 로자거든. 도가니를 이용하는데 평평한 도가니를 이용하는 것, 뒤집어지는 도가니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전기로 된 도가니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도가니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한 학기 배우는 건데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산업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물리 전공은 아니니까 패스. 물리 전공은 아니니까 패스. 공석강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공석강. 그래서 99쪽 표 얘기했었죠. 공석이 뭐라고 그랬죠? 공석. 빈 공간을 공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공석이죠. 이럴 때 쓰는 말 공석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공석은 그런 뜻이 아니죠. 동현아, 공석이 뭐야? 카메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동현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다.
이기다. 별꼴이야. 공세고야. 탄소 함유량이 0.8%인가?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아무래도 안 나오는데. 비어있는 처리 되죠? 요거 중학교 때 배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99쪽을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뚱어. 99쪽, 여기.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할, 공부할 부분이고, 지난 시간에 요거 공부했었어요. 지금 1200도 정도 되는, 1200도 정도 되는 철융액, 철이 녹아있는, 녹은 철, 액체철. 걔는 1200도니까 요 정도 될 것이고, 요렇게 되겠죠. 요 범위에 들어있겠죠. 그죠? 요 범위에 들어있겠죠. 얘가 식으면 온도가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데 이쪽은 감마철이라고 했고 이쪽은 100% 시멘타이트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억 안 나나 보다. 이런 성분 이쪽은 100% 시멘타이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이렇게 고체가 되면 이만큼 비율의 시멘타이트, 이만큼 비율의 감마철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로 고체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기억이 안 나는 눈치니까 그런 걸로 합시다.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여기는 이제 탄소의 함유량이 많은 철 용융액이잖아요. 그죠? 탄소의 함유량이 많은 철 용융액이잖아요. 얘가 식으면 탄소의 함유량이 많은 철 고체가 되겠죠? 그죠? 탄소의 함유량이 많으면 시멘타이트 쪽에 가까워요? 순철에 가까워요? 눈빛을 보니 지금 안 듣고 있어. 지금 뭔 소리가 하고 있어. 다시. 얘가 뭔지는 보여? 얘가 뭐였어? 요번 주에 드는 게 뭐였어? 녹아있는 철이잖아. 그죠? 액체철이에요. 액체철인데 얘가 철 용융액이 그 안에도 불순물의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액체 상태지만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 있는 액체철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탄소의 함유량이 얼마만큼 된다는 거야?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3%가 된다는 거야. 얘가 그대로 식으면 3%가 들어있는 고체가 되겠죠. 철 고체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하로 내려오면 3% 탄소가 들어있는 철 고체가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 탄소는 탄소의 형태로 딱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시멘타이트라는 이런 성분으로 탄소가 들어가서 존재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에 피가 가득 있지. 이 교실 안에 피가 많잖아. 피 보여? 보여? 근데 이 안에 피가 있는 건 사람 피가 많이 있는 건 확실하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안에 탄소가 있을 때 탄소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멘타이트 모습으로 있다고. 시멘타이트 모습으로 탄소가 들어간다고. 마찬가지로 철도 순수한 철 모습이라기보다는 감마철의 모습으로 이 상태에서 있는 거라고. 감마철의 모습으로. 자, 그래. 얘가 식다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다시 한번 복습이에요. 식다 보면 먼저 이 중간 상태에서는 액체와 여기에서 생성되는 감마철이 섞여 있다가 요 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시멘타이트와 감마철이 함께
생성돼서 그러니까 점점점 여기는 감마철은 많고 시멘타이트가 적은 상태의 철이 이렇게 계속해서 식는 형태란 말이야. 그죠? 여기에 있는 철을 보면 여기에 있는 액체를 보면 요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고체가 되잖아. 그지? 아이씨. 히히히다. 요선 밑에가 되면 이거는 이 표는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거야. 해봤어. 요 온도에서도 녹여보고 저 온도에서도 녹여보고 여기서도 시켜보고 저기서도 시켜보고 해봤더니 이런 형태의 성분 변화가 일어나다라는 것을 표로 나타내는 거야. 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요 정도 성분, 4.3% 정도의 탄소가 들어있는 철을 녹은 상태에서 녹여봤더니 액체 상태에서 바로 고체로 변하는데 중간 단계 거의 없이 고체로 변하는데 이 성분이 감마철과 시멘타이트가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고 시멘타이트의 양이 많겠니? 감마철의 양이 많겠니? 이 상태는 시멘타이트가 많겠지.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시멘타이트의 양이 좀 많은 형태의 결정이 함께 생기더라 해서 요 점을 공정점, 결정이 함께 생긴다고 해서 공정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지금 공석 얘기하다 왔어. 고체가 액체에서 이제 고체로 변할 거야. 액체에서 고체로 변했어. 근데 이 말랑말랑한 고체 성분도 지금 좀 뜨뜻하잖아. 뜨뜻한 고체가 지금 여기를 봤지만 여기서 보자. 이렇게 이제 식어 내려와. 이쯤 여기서 식어 내려와. 이렇게 식어 내려와. 잘 그려야지. 여기서 이렇게 식어 내려와. 내려오다 보면 얘는 액체와 감마철이 섞여 있는 구간. 여기는 감마철만으로 이루어진 구간에서 이 감마철이라는 고체 안에 이 선을 지나면 X 알파라는 선을 지나면 요 선을 지나면 결정이 변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실험해봤더니 그렇더래요. 결정이 변하는 구간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알파철과 여기 있는 시멘타이트가 함께 나오는 구간이 있더래. 함께 결정해서 돌이 나오는 구간이 있더래. 그래서 이름을 공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고체 금속 조직 안에서 새로운 결정, 돌이라고 보이는 새로운 결정이 생기는 구간, 그 점, 이걸 공석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보다 좀 뒤쪽 시멘타이트, 탄소가 더 많은 구간에서 식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먼저 여기는 100% 감마철이었는데 여기서는 먼저 감마 플러스 시멘타이트가 먼저 나오고 여기에 먼저 나오고 여기를 지나면서부터 알파 플러스 시멘타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시멘타이트가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여기에서는 시멘타이트 결정 조직이 돌 조직이 먼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 밑으로 내려오면 돌 조직이 알파철 돌 조직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알파와 시멘타이트가 미안해.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자, 너무 자세히 설명했나 봐. 공석은 결정이 함께 나오는 점. 방금 현우가 얘기한 것처럼 0.8% 탄소가 들어있는 요 지점, 요거를 공석점 보시면 되고요. 액체에서 함께 결정이 생기는 요 점을 공정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두 점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자, 이해를 했으면 기억합시다. 얘는 탄소의 함유량이 얼마라고요? 공정점 4.4%. 자, 그리고 공석점의 탄소 함유량은 얼마라고요? 0.8%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0.8%를 기준으로 강의 성질이 변하더라고. 그래서 0.8%보다 탄소의 함유량이 적은 걸 약간 그 일본식 한자를 이용하긴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 할 때 아자거든요. 부족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 아이라는 말이. 부족한 공석강 해서 아공석강 이렇게 부르고요. 공석강을 기준으로 탄소의 함량이 더 많은 구간을 많다고 해서 과공석강 이렇게 불러. 이렇게 나눈다. 라는 얘기가 요거야. 아공석강은 탄소 함유량이 0.06%. 왜 0.06%였죠? 여기서부터 순천을 보기로 했죠. 탄소의 함유량이 0%인 순천은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탐구할 때 말고는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0.8%까지인 강을 아공석강, 탄소의 함유량이 0.8% 강을 과공석강, 아니 공석강, 그다음에 탄소 함유량이 0.8에서 2%까지를 과공석강, 2%가 넘어가면 뭐라 부른다고요? 주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을 그렇게 구분하고요. 네. 화장이 가능하대요.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화장실을 간다고 20분 못 참아? 가고 싶으면 가. 아, 간다 이거지. 알았어. 뭐야. 근데 내가 너가 진짜 안 해. 쌈다. 방금 중간에 내가 탐구하는 걸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철인 강. 강은 교과서에 보듯이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이 구분하는 시점에서 할 얘기가 있죠. 우리 저 철은 몇 년이나 사용했다고요? 몇 년까지는 아니고 우리 철기 시대 이전에는 청동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부터는 철을 사용하기 시작했잖아, 그지? 언제부터 철을 사용했니? 2000년도. 자, 여기서 한국 사람 좀 짬뽕 시켜서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를 언제부터라고 보니? 기원전 1세기. 192년? 기원전 5세기? 기원전이 뭐냐고? 지금 5세기 기원전 5세기? 아닌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야, 철기 시대야? 청동기 시대야? 언제? 위만조선부터 철기 시대로 보기도 하고 또? 아, 그런가? 네. 아닌가요? 맞죠? 그때는 역사가 많이,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니, 철을 가진 국가가, 청동기를 가진 국가를 싹 밀어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유물을 봤더니, 후에 이 국가에 철기가 많더라. 삼국 있잖아. 고구려 백제신라 이런데 철기가 많더라 라고 생각하니 그때 철기를 가진 그 민족이 국가를 형성해서 이렇게 밀어냈구나. 그럼 그때부터 철기 시대로 철기와 청동기가 섞여 있고 철기 시대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철기를 몇 년이나 썼어? 2000년 이상은 쓴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그럴진데 세계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오래 됐겠죠. 물론 국뽕의 차이인 건 우리나라가 최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뽕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 봐서는 다른 나라가 먼저 철기를 사용했겠죠. 성경이나 다른 역사에 보면 이집트나 이런 데들 훨씬 이전부터 철기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철을 사용하다 보니 철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가공하고 새로운 철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철의 종류가 많아졌어. 철 중에서 성질이 좋은 게 강이라고 해서 강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강의 종류가 많아졌어. 강을 구분하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
강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멍때리지 말고 강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대. 탄소량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대. 암코철, 극연강, 연강, 반연강, 경강, 반경강, 경강, 최경강 이런 식으로 탄소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강의 구분 방법이 요거야.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산통량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강에다가 특수한 성분, 철이 아닌 성분 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아까 그 탄소, 규소, 망가니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특수한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또는 일부러 많이 넣어가지고 성질을 바꾼 강들 걔네들이 특수 성분 강이야. 망가니즘, 망간강, 그 다음에 크로뮴강, 크롬강, 텅스텐강, 니켈강, 니켈 크로뮴강 뭐 이런 식으로 성분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해. 자, 강을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한 것. 만약에 이거 너무 좀 유치하긴 하지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다면 다음 중 분류법이 다른 것은 제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낸다 쳐. 그러면 누가 연강, 경강, 최경강, 크로뮴강 이라고 했으면 답을 뭘 골라야 돼? 그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 지식은 아닌데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분류법에 대해서 모든 학문이나 모든 과목이나 이런 데서 분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분류법에서 선생님이 낸다면 제일 많이 내는 게 다음 중 분류의 기준이 다른 것은 그래서 이렇게 3개 쓰고 여기 4개 쓰고 여기 1개 쓰면 이거 곤란해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서 시험 문제 혹시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예고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강을 성분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강을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구분을 합니다. 제강법에 따라서 어떻게 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로강, LD강, 평로강, 전기로강,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눈대요. 그 다음에 제조를 할 때 요건 뒤에 나오더라고. 이거는 또 왠지 모르지만 나도 잘 모르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 기능사 시험에. 탈산이 무슨 말이야? 산소를 빼는 거. 그렇지. 이야 훌륭해. 봅시다. 산소를 왜 빼? 철에 산소 들어가면 뭔 일 생겨? 산소를 녹슬죠. 공격할 때 기동 같은 결함이 생기니까. 그렇지. 야, 그걸 지금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었어? 기환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 뭔가 기환이 욕을 하진 않았어. 방금 한 얘기 이 형이 뭐라 그랬어? 산소 뺀다고요. 산소를 왜 빼? 굳이. 산소세요. 그렇지, 녹슬지 않게끔 하려고. 또 결함. 기포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를 뺀단 말이야. 근데 뺄 때 너무 단순하지만 싹 뺄 수도 있고 조금 뺄 수도 있고 조금보단 많이 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산소를 많이 빼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필요한 만큼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산소를 싹 빼버린 여기 봐. 산소를 싹 빼버린 강을 요것만 이름 기억하면 아마 쉬울 거야. 킬드강 산소를 싹 죽여버렸어. 킬드강. 신문지 본 거 같거든.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는데 기능사 시험에 계속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모양이 밈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밈드강이라고 하는데 얘는 산소를 좀 덜 빼가지고 밑에 그림에 나와. 덜 뺀 강 그리고 그 중간에 세미킬드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주입 후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뭘 주입하냐면 용융강을 주입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아변강으로 만들지 포징 그러니까 단조용 강으로 만들지 아니면 주조용 강으로 만들지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아까 저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만큼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구조용광, 공부광, 특수용도. 야 여기 봐라. 구조용광, 공부광, 특수용도광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조가 무슨 말이에요? 구조용광 어디다 쓸까요? 어? 건물을 다 건설 때 쓰는 그렇지. 건물을 만들 때도 쓰고요. 또 구조물을 만들 때 씁니다. 지금 선영이가 버티고 있는 저 책상에 지금 강이 사용되었죠. 오. 그래서 저 강은 구조용 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저건 구조용 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구조물을 만들 때 구조용 강. 공구강은 뭐? 공구를 만들 때 쓰는 거. 그렇습니다. 톱! 공업 기계를 톱! 공구용 강으로 만들겠죠. 이런 구분은 이렇게 하지만 각각의 그 강 재료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잘 팔릴까를 회사들은 고민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팔릴 수용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한다고 쳐봐. 팔릴 수용처가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 필요가 생기죠. 다운이가 회사를 운영해. 근데 내가 톱을 만드는 사람이야. 톱을 뭘로 만들어야 되지? 라고 재료를 막 찾고 있었어. 근데 다운이가 이 재료로 톱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좋은 품질의 톱에 맞는 재료를 공급을 했어. 그럼 나는 당연히 다운이한테서 그걸 사겠지. 설명이 잘못됐어.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해는 하고 있는 거야? 네, 분류를 이렇게 한다. 지금 뭐 이걸 자체를 그대로 외워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 분류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따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교과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특수용도강은 그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놨습니다. 상품명이 되기도 하고요. 베어링강, 자석강, 내식강, 내열강, 스프링강, 쾌삭강, 기타. 자, 여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베어링 강 베어링강은 베어링 만들 때 쓰는 강입니다. 베어링 해서 쾌삭강은 시원하게 깎이는 강입니다. 베어링이 뭐예요? 베어링? 베어링 넣어서 그 돌리는 게 있으면 그 베어링 아무튼 그걸 고정시켜. 자전거. 아, 자전거의 베어링. 토니벨트 아니 아니 걔는 그 체인이고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그냥 있어. 돌기 쉽게 만들어. 걔가 마찰을 줄여주는 충전기구인데 그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과 회전체가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놔두면 계속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야. 거기에 공처럼 생긴 것 또는 롤러처럼 생긴 저 기계 부품을 만들어다 껴. 걔를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베어링 자동차나 이런 데 사용하는 베어링은 엄청 많이 회전을 하잖아. 열도 많이 받고 힘도 많이 받잖아. 그래서 튼튼한 성질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베어링 강을 잘 만드는 회사는 좋은 강을 만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베어링 강의 제조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베어링이고 어디까지? 자, 모르는 거. 내식강은 영어로 된 말은 더 잘 알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 스테인리스. 녹슬지 않는 건 내식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공부했다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이런 식이면 안 돼요. 이런 식이면 내가 슬퍼요. 주철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주철은 뭐라고요? 주철은 뭐라고요? 사수량 많은. 탄소량이 2% 이상인 철. 이름을 왜 주철이라고 붙였다고요? 네? 이름이 왜 주철이야? 주로 쓰는 철. 주로 쓰는 철. 또 다른 게 없어요? 없어요. 자, 영어로 캐스트 아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주철은 왜 주철이에요? 주는 뭐의 약자일까요? 오준이면 주자예요? 철주자예요? 네. 에? 네. 아니죠. 캐스트가 뭐라고? 이런 주조용철이라고 얘기해줬잖아. 주조용철. 얘가 불순물이 그 탄소나 이런 게 많고 교소가 많고 이러면 잘 녹고 잘 흐르고
해서 주조할 때 좋으니까 주조용철로 이름을 아예 붙인 거죠. 아까 이 공정주철은 얘기해줬죠 아까. 네. 아까 표에서 공정주철 봤어요? 아 이거 진짜 녹화만 안 하고 있었으면 욕할 텐데. 이십이가. 이거 주철도 거의 시험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공정점이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시키면 주철이 되니까 얘를 그냥 공정주철이라고 불러요. 이제 공석강 할 때 공석강보다 탄소염분량이 적으면 아공석강 많으면 과공석강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얘도 공정주철보다 탄소염분량이 적으면 아공정주철 많으면 과공정주철 이렇게 부른대요. 아니야 이걸 근데 우리가 일반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싹 다 배워야 될 필요는 없고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니들이 배웠구나 하면 될 것 같아. 자 정리를 하자면 철강제로의 분류의 특성을 보면 순철은 0.025% 이하를 수철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순철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강은 순철부터 2%까지를 강이라고 하고 주로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건 강을 사용하고 그리고 점점 제조기술이 발달해서 주철 상태보다 강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요새는. 그리고 그리고 순철은 소선 가공이 용이하다. 이게 흐물흐물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흐물흐물하다고 해서 막 만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그 금속에 비해서 흐물흐물하다는 거예요. 구리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이 주로 쓰는 철이고요. 주철은 절삭성이 좋아요. 잘 깎여. 그리고 소선 가공하고 용접성이 나쁘대요. 소선 가공이 여기에 잘 되고 주철은 그리고 당연히 이름처럼 뭐에 강점이 있어? 주조할 때 강점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주조 작업을 할 때는 강은 잘 안 쓴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주조할 때 거의 강을 써.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주조할 때도 강을 많이 써. 그리고 그 강을 이름하여 구분해가지고 주조용 강이라고 해서 주강 이렇게 불러. 주강을 써. 그 다음 주철은요. 탄소염분량이 많아서 연식률이 작아요. 그리고 여린 성질을 지닌데요. 잘 깨진다고요. 그 다음에 순철은 연성이 커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연성이 잘 구부러지고 잘 펴지고 이러고 얘는 잘 안 펴지고 잘 깨지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고 네. 왜? 담금질이 그 뭐지? 담금질 문제 한 개를 보자. 이쪽으로 보는 게 좋겠죠? 네. 이놈의 반복. 반복병. 자, 다음 경매품 친애하는 넬리양에게 여주의 한 작업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통기법대로 도금을 만들기는 이웃털 자기를 찾았다. 그러면서 끊긴 우리 전통의 도금 제작 방식을 보관한 장본인이다. 빨갛게 풀에 달궈진 값의 덩어리를 망치로 잘 봐. 시작하는 장. 여기서부터 이런 식이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금속 덩어리를 치밀하게 만드는 것은 전통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인 반조 과정이 시작한 것이다. 지금 성질의 수위는 뻘겋게 달군 새를 막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네. 뻘거면 아까
FC 상태도에서 봤을 때 좀 더 연성이 생기고 잘 소속 가공이 되고 이런 상태잖아요. 두들겨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걸 단조라고 하거든요. 그 이전에 쇠를 뻘겋게 달궈. 그리고 중간에 단조 작업을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걸 가지고 물에 넣어야 되는데. 따라서 덜해서 얘를 했어. 중수가 균일할 자, 했어. 이게 단조를 계속 했어. 단조를 이런 식 중간에 안 해.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 이거 지금 이미 식었다. 물 뿌린다. 검의 국수가 늘어나. 이로써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 조심한 그냥 그들이 여기는 건너뛰네. 아니 담금질을 했는데 왜 이 영상이 나와?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 가짜다. 저게 뜨거운 그 새를 달궈진 새를 물에다가 담궈 칙 하고 식지. 그러면 성분이 어떻게 변하냐면 갑자기 온도가 식기 때문에 맞다고. 위에 아까 그 FC 상태도 위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남아. FC 상태도 한번 볼게. 내가 지금 딴 거 해야 되는데 이거 99쪽이죠? 네. 자, 얘를 뜨겁게 달궈. 이 상태야. 뜨겁게 달궈. 또 여기에 이제 섞여 있는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물에다 팍 담궈. 그러면 얘가 천천히 알파철과 시멘타이트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감마철이 남은 상태로 슉 식어버려. 그러면 상온에서 감마철의 성질을 갖게 돼. 그렇게 만드는 걸 담금질이라고 해. 현상적으로 보면 뜨겁게 달궈서 물에 푹 넣어버리면 담금질이야. 근데 물에 넣지 않고 기름에 넣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빨리 식히는 그런 것들을 담금질이라고 해. 얼음물에 넣기도 하고 그래. 질문 또 있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죠? 이게 우리 기능성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냥 알아보러 다녀요. 그죠?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게 중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분명히 금속의 상태도 이런 거 분명히 기초적인 걸 배웠을 텐데 그리고 저는 그래프나 그림을 자체를 이제 이런 그래프나 그림 자체를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별 얘기는 아니야. 철을 구분할 거고 철을 만들 때는 철 안에는 탄소와 함유량이 되게 중요하고 함유량에 따라서 성분이 이렇게 다니고 용도가 날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런 상태의 철을 갖다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 좀 해줘. 자, 오늘 쉬는 시간에 여러 사람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정지 좀 해달라니까. 김자 정지해달라.